여러분 답답하시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반등 안 합니다. 하나의 큰 악재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레버리지와 신용 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은 총 4가지 되겠습니다. 첫째, 3호 신용시장 경색으로 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자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안정성 때문에 레버리지가 축소되면서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는 이유 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바트화가 강세로 올라오면서 관광과 수출로 부상하는 게 아닌 화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바트화로 환전하고 금을 매입하면 국경 반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공개돼 대규모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 AI 거품론이 여전히 유지 중에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암호화폐에겐 더 큰 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넷째, 다트 기업들의 레버리지 우려가 커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MSCI의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주 비트코인이 아닌 달러 자산을 매집하는 경향과 펀더멘털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거론되는 직접 요인으로는 헤지펀드의 환매 매도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으려 하면 매도하고 또 매도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경색과 재무부 단기채 발행 그리고 셧다운 여파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극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암호화폐 펀드는 100에서 200억 달러의 환매 진행 중이고 이 환매가 발생하면 개인들에겐 이중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시장 공포 심리가 커질 뿐입니다. 새 베팅에 대한 어려움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하게 돼 손실 위험 증가. 결국 이런 것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지금 순간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현금을 챙겨두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버드 콜 매도의 메커니즘은 헤지펀드에서 콜옵션 매도 사인이 내려지면 마켓메이커에 의해서 매수가 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즉, 델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관리 매도하는 게 커버드 콜 매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식이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다 보면 상단 물량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로 인한 콜옵션 매도량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반등 경로를 차단할 것이며 반대로 고착화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매수세 약화로 인한 지지선이 붕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지지선은 85,000달러에서 86,500달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영원하지는 않지만 이 지지선이 깨진다면 다시 8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매가 멈추거나 콜옵션 포지션이 만기 혹은 소멸되거나 새로운 현물 수요가 유입이 되면 매도는 멈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의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지만 그레이스케일 상품에선 계속적인 매도가 일어났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원망과 분통이 지속되었지만 그 물량들이 소화된 후엔 큰 반등이 나왔었죠. 이번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사태도 마찬가지로 물량들이 소진된 후 반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약세가 아니라 단기 물량 소진에 대한 매수세가 버텨준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는 패닉셀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 압축 구간이라는 거죠. 지난주 시끄러웠던 톰리의 발언과 펀드 스트레스의 내부 문서 사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톰리의 공개 발언은 비트코인 강세 유지와 이더리움 3,000달러는 저평가가 이슈가 되었지만 펀드 스트레 내부 보고서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까지 현 시점으로부터 30%가량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었죠. 참고로 펀드 스트레스의 회장이 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기관은 보이는 겉으로는 낙관론을 말하면서 내부에선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리스크 헤지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관 보고서 컨센서스와 상반기 고점 가능성을 언급하자면 보고서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엇갈리긴 하지만 트럼프 중간선거 준비와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임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 나올 금리 안정화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V자 반등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욱 크며 가파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끌어올리는 구조로 아직 소화 과정 더 필요하겠습니다. 구조적 약세가 아닌 구조적 전환기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레버리지와 신용 리스크 또한 해소 중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지펀드 환매는 커버드 콜 매도에 의한 상단 압박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기에 환매가 끝나면 금방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론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2026년엔 계단식 상승 구조와 함께 더 많은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8만 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만 달러 저점을 깬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코인 슈퍼리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